댓글이나 메시지 같은 거를 받아보면은 캐나다 영주권을 위해서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주권을 따든 안 따든 어쨌든 나는 프랑스어를 배운 거잖아. 그쵸? 일단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캐나다에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케이드. 제가 그게 영주권을 따기 전에 항상 생각했던 거거든요. 퀘벡이 나한테 영주권을 주든 안 주든 나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살아남는 한국인이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주권을 따는 과정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경험도 남고 또 프랑스어라는 무기도 남는 거니까 캐나다에 산다는 게 한편으로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한국에서는 진짜 단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다 해가면서 버텨야 되는 게 해외 생활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나는 외노자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타가 옵니다. 이렇게 빡세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외 정착에 굳은 다짐을 다시 한번 이제 재고하게 되는 한국이 나은 것 같다. 여기까지 와서 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저는 영주권을 따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냐면 당장 내일 캐나다를 떠난다고 해도 진짜 한치의 아쉬움이 없도록 살자가 유일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워크퍼밋 1년짜리를 받고 사는 동안에 그 1년짜리 정부 불어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1년짜리를 갱신해가지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그 로컬 베이커리에서 그 퀴즈니에로도 일하고 또 하우스키핑도 하고 또 캐셔로도 일하고 저는 퀘벡에서 프랑스어를 못했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서 프랑스어를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최선을 다했다. 퀘벡 사람들이랑 일해보고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좀 관찰을 해본 다음에 캐나다의 퀘벡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되면 아마 내가 영주권을 진짜 따고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지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상상한 캐나다의 삶을 이곳 사람들이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는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대체 이 나라에서 영주권을 따고 내가 고군분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안 살고 싶어지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랑 섞여 살기 싫은데 영주권을 딴다는 건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를 저는 애초에 확실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가 좋아하게 되는가 아닌가 라는 거를 진짜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테 제가 언젠가 그런 댓글을 달았었어요. 캐나다에 오는 이유가 영주권이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워홀러든 캐나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느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주권을 딴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갑자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캐나다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무조건 얻어야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이거를 쫓다 보면 그 나중에 진짜 힘들게 영주권을 따고 나서 그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많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영주권을 딴 후에도 역이민을 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 어디에도 파라다이스는 없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캐나다 영주권 따도 진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영주권 뭐 별거 없다. 이런 글들을 되게 자주 봤어요. 캐나다 영주권이 과연 밥 먹여주는가? 삶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꿔줄 수 있기는 한 그런 가치가 있나라는 걸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 딱 1년 차가 됐거든요. 캐나다 영주권은 꽤나 괜찮다. 저는 영주권이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는 치트키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갑자기 영주권자가 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엄청나게 인생이 변한다던가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밥상을 차릴 수 있을 만한 판이 깔아졌다. 약간 이런 느낌? 뭐 직장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내 비자가 언제쯤이면 끝나는데 아 이거는 지원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주권자니까 그런 장애물이 한 단계 없어진 느낌? 특히나 여기는 나이 같은 걸 정말 크게 따지지 않는 나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생의 장기 플랜을 세우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 1년짜리 워크퍼밋으로는 이제 매년 1년마다의 캐나다의 삶이 갱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에 딱 내가 살 수 있는 날짜가 언젠지 정확하게 적혀있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따보고 나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 라는 말에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기회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손에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짜 꽤나 크게 의미가 있는 영주권 카드 한 장이 아닐까.
진짜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워킹홀리데이로 1, 2년만 살다 간들 고군분투하면서 이 거친 해외 생활을 혼자 헤쳐나가고 세금 내고 밥 해먹고 외국어 배우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미친 월세 내야 되고 이미 그걸 해내신 자체가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을 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퀘벡으로 오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퀘벡 진짜 좋거든요. 제가 어제도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너무 예쁜 곳에 사시네요 그러시길래 네 너무 좋습니다 하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프랑스어만 한다면 꽤나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퀘벡시티는 진짜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평화롭고 뭐 인생의 별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 나는 인생의 파도에 약간 지쳤다, 뭐 경쟁 이런 키워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잔잔한 삶을 원한다, 썰을 하는 곳에서 살고 싶다 하시면 퀘벡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한국어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차피 나만 알아보는 거라서 한국어로 쓸 때가 있는데 굉장히 좀 이거를 사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봐. Non, je dis, c'est $20. Un upgrade. Vous avez des billets également. Directement, oui. Le Santa, c'est tout à côté. Les œufs sur la pizza, c'est des œufs miroirs. Est-ce que ça vous va ou je les fais changer? Parfait. Ça va? Faites autant de ça. Merci. Ah oui. Bien. C'est vraiment la possibilité pour acheter. Imagine-nous, déjà on aime notre vie ici, c'est avec ça. Tellement on aimait notre life, encore plus. C'est anglophone? Lazy, hein. C'est pas beaucoup d'heures, mais c'est juste lazy. Mais ça, 여기서 잘 거야? 길 생각이 없구만. Et voilà, merci beaucoup. Donc, messieurs, dames, pour voir à quel point c'est solide cette chose, je fais confiance à deux purs inconnus. Donc là, je vais